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8강에 진출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규성의 극적인 헤더 동점골과 조현우의 연이은 승부차기 선방 등 한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 호주와의 8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라이벌 일본의 경기였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라이벌 일본이 바레인을 상대로 8강행을 확정 지을지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특히 바레인은 한국과 조별 예선에서 같이 뛰었던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력을 측정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였죠.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이강인의 멀티골을 비롯해 3대1로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연 바레인을 상대로 몇 골이나 넣고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궁금했던 것이죠. 하지만 뚜껑을 까보니 일본의 공격력은 상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굉장히 패턴이 다양했는데요. 일본은 바레인을 상대로 한국과 똑같은 스코어인 3대1로 대파했습니다. 일본은 16강 경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 모습을 찾아가는 모양새였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협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바레인전 경기 주요 장면 전해드리고요. 혹시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강점과 허점을 이번 바레인전을 통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는 우에다를 출격시켰습니다. 2선에 나카무라, 도안이 나섰습니다. 3선은 하타테, 엔도, 쿠보가 출전했습니다. 포백은 나카야마, 토미야스, 이타쿠라, 마이쿠마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스즈키가 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바레인의 피치 감독도 4-2-3-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최전방은 힐랄이었습니다. 2선에 메단, 마르운이 나섰습니다. 3선은 샤이클, 알하단, 알아스와드가 출전했습니다. 포백은 아델, 바케르, 하얌, 알리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루투팔라가 꼈습니다. 일본은 작년 9월 독일과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는 등 9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며 자아자탄을 이어갔던 팀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라크에 2대1로 패한 일본은 바레인을 상대로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레인은 2조에서 일본의 라이벌인 한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번 대결은 일본이 역대 5번째 아시안컵 우승의 희망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아마도 바레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일본에게 첫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일본은 선제골을 넣기 위해 초반부터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9분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우에다가 결정적인 헤더슛 한 방을 날렸습니다. 골문을 향해 강력하게 날아간 슈팅은 거의 득점할 뻔했지만 바레인의 루투팔라 골키퍼가 놀라운 점프력으로 손으로 쳐내는 반사신경을 보여줬죠. 사실상 바레인 골키퍼가 한 골 막아낸 장면이었습니다. 27분에는 바레인도 위협적인 역습 전개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3명의 바레인 선수가 일본의 공을 탈취한 뒤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으로 볼을 전개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바레인 선수에게 바로 패스했고 중거리 슈팅을 때렸으나 아쉽게 빗맞아서 볼은 스즈키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일본은 거의 점유율을 쥐고서 경기를 운영했지만 바레인이 잘 막고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밀집 수비가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타겟책은 역시나 중거리포 한방입니다. 전반 30분 일본은 꽤나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한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볼은 좌측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도안리치가 빠르게 쇄도하면서 볼을 주워 담았습니다. 결국 바레인은 뼈아픈 실점을 전반에 내주며 0대1로 끌려가게 되었죠. 남은 시간은 바레인이 잘 막아냈으나 전반전 종료 후 통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전반 61%의 점유율로 바레인을 지배했습니다. 슈팅 7개와 유효슈팅 2개를 때렸고 코너킥도 6개나 있었습니다. 반면 바레인은 슈팅 2개에 유효슈팅 1개에 불과했고 코너킥은 없었습니다. 바레인의 입장에서는 후반엔 수비 태세보다는 공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넣는 게 목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후반전에도 일본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48분 쿠보가 추가골까지 성공시키는데요. 바레인의 수비의 패스 미스로 볼이 뒤로 흘렀는데 이 공을 쿠보가 곧바로 잡아 반대쪽 골문을 향해 슈팅을 차넣었습니다. VAR 결과도 바레인의 수비에 발에 맞았기에 온사이드 골로 판정이 되었죠. 사실상 바레인 입장에서는 쐐기골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일본이 2대0으로 후반을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면 바레인은 사실상 탈락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63분 역시 일본의 스즈키 골키퍼가 또 실책을 해버렸습니다. 바레인의 코너킥 정면에서 정확히 날아간 헤더슛을 스즈키가 펀칭했지만 볼이 뒤로 넘어가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이를 걷어내려 점프한 우에다와 스즈키가 서로 충돌까지 하면서 볼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죠. 일본의 허점인 골키퍼 이슈는 조별 예선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일찌감치 한 골 추격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8강의 불씨를 살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공격력만큼은 강했습니다. 수비 허점과 골키퍼의 실책 등 불안 요소는 있지만 개인 기량에서 바레인을 압도했는데요. 72분 우에다가 바레인을 상대로 원맨쇼를 하면서 쐐기골을 박습니다. 우측면에서 4명의 일본 선수들이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에다는 턴 동작 한 방으로 바레인의 수비를 완전히 속이고 골키퍼를 향해 돌진했죠. 또한 우에다는 결정력 또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고 일본의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가 시작되고 일본이 서서히 자신들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림이 좀 위협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변칙적이고 다양한 공격 전개 패턴들만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반 84분에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가 단독 돌파를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무려 3명의 바레인 수비를 타락박 드리블로 뚫고 한 방의 뒷공간을 침투했죠. 이런 모습은 EPL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미토마는 박스 안까지 볼을 드리블해 옆으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아사노가 볼을 잡다가 넘어지면서 득점 기회는 불발되었는데요. 하지만 미토마의 개인 능력으로 완벽한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공격 작업은 상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3대1로 마무리 지으며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레인전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허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바레인전에서 일본은 중거리 슈팅을 비롯해 볼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도안과 쿠보의 득점 모두 볼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우에다의 개인적인 기량과 센스는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빌드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날카롭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허점도 확실했습니다. 특히 제공권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조별 예선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규성의 헤더 능력에는 꽤나 불편함을 느낄 것이 벌써부터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골키퍼 스즈키의 잦은 실책은 거의 매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토너먼트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확실한 일본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파하는 그림을 꼭 보고 싶은 1인이기에 한국이 이번 호주와의 8강전도 가뿐히 승리하며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일본의 바레인전 경기력과 강점과 허점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 의견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